제가 여기저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쟁이라는 게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힘들어서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계속 벗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실 우승 이런 걸 염두하고 참가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게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어가지고 사실 어떤 감정인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다만 저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만 하고 우승에 대한 제 감정이나 고민들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이겨놓고서 놀릴 수 있을 정도의 승부만 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겼대, 너 졌대요. 요 정도의 승부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33살이고 나이를 먹었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는 저도 막 야망이 있었고 막 어떤 크기의 꿈이 있었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내달려갈 때 얼만큼 욕심을 부리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 짜잘짜잘한 경쟁에서도 그런 욕심을 부리는 제 모습을 보고서 더 큰 경쟁일 때 내가 얼만큼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디션에 처음 했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예선 탈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별 생각 없이 했고, 그래서 나는 오디션 이유가 아니다 라는 딱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요. 근데 일단 무명 가수전 말씀드렸듯이 대놓고 너네는 무명이라고 너네가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 나와 라고 했던 그게 저한테 좀 와 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제가 음악을 사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막 이런저런 핑계, 이런 음악인이 더 쿨하지 막 이러면서 제가 피해왔던 것들을 2020년에는 다 해보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이 딱 애초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오디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안 됐다 라는 말이 하고 싶어서 사실은 나온 거였습니다. 네. 창작자로 산다는 거는 그냥 창작자 이꼴 주변 민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가 창작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어쨌든 창작자라는 거는 되게 한심하게 여겨지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창작자라 그러면 또 봐주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요구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약간 봐줘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 봐줌을 즐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봐줄 때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음악이라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체와 음악을 밀접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막 취미로 두고 아니면 좀 후순위로 두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너무 힘들겠다. 차라리 그러면 음악을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살 게 아니면 음악을 하지 말자. 그만두자 해서 2020년에는 아예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 무명이라는 단어도 어쨌든 경쟁,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불리워지고 빛이 나고 있고 해서 유명, 이름이 있음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데 그 빛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름이 없어 라는 개념으로 이제 불리워진다는 게 되게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남들은 무명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나는 이름이 있고 적어도 나 스스로는 내 이름을 되뇌이면서 살 거고 그리고 나는 명성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무명성 음악인이다 라고 하고 저는 다녔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주단 때 했던 말들이 제가 TV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제 노래가 닿았다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래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제 약간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제가 명명식 때 제 노래도 노래지만 저희 밴드 제가 속해 있는 알라리 깡숑의 노래를 들려드림으로써 일단 먼저 그분들을 소개하고 수많은 72호 가수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무대를 등장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다 싱어송라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혼자서 다닐 때 이제 싱어게이는 감사하게 제가 MR을 제작해서 틀게 해주셨지만 막 MR을 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연 시스템이 작은 공연장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각자의 음악을 잘 하기 위해서 모인 4명이 서로의 음악을 위해서 이제 더 퀄리티와 규모를 키워서 우리는 이런 음악도 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은 밴드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음악 잘해요. 그분들 음악 좀 들어주세요. 조희원, 랑세, 지용이. 네. 저는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가사. 네. 가사가 제가 어떤 라운드마다 무슨 말을 사실 허니는 빼고 허니는 제가 그거밖에 부를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싱어게인에서 진짜 운이 좋으면 3라운드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잘하면 2라운드. 그래서 매 무대에 제 좀 목적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적을 딱 만들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담을 수 있는 가사가 필요했고 어쨌든 저는 다른 분들의 곡으로 경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이제 밀접한 가사들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일단 노래가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야 됩니다. 네. 노래 자체가 좋고 가사도 좋은 노래 중에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뭐 다 기억에 남아요. 다 소중하고 다 너무 제가 아끼는 무대들이었고 경험들이었는데 길게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했어야 됐고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무대는 전 소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네. 난 파격적일 것이야 라고 한 거 애초에 기획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색깔을 많이 보여줘야지 했던 건데 그걸 파격이나 신선함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건데 파격이라는 거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파격이 저의 장르가 돼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한 번은 깨야겠다. 왜냐면 저는 정말 그냥 이런 음악 저런 음악을 그냥 오래 사실은 가늘고 길게 하고 싶었던 음악인이었는데 파격이라는 딱 꼬리표를 달고서 되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실망시켜드릴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악적인 문법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막 눈에 띄게 이런 거를 넣진 않았고요. 그냥 제 음악적인 그냥 색깔만 담아서 예쁘게 만든 무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소우주 편곡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영감이란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일상을 살면서 저는 틈틈이 메모를 해요. 그냥 대화를 하고 뭐 버스를 타고 밥을 먹고 막 이럴 때 그냥 틈틈이 생각나는 거, 배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느낀 것들을 메모를 해서 그냥 다 쌓아뒀다가 이제 단문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생각을 정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영감이었죠, 질문이. 말하다 까먹었어요.
언제 이정선의 기타 교실? 아, 이정선의 기타 교실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치기 시작했고, 한 달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한 달 가지고 제가 지금 10몇 년을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난 노래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말만 나 음악 할 거야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너 음악 한 대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 될래? 약간 이런 류의 말을 누군가한테 이제 혼이 나고서 홧김에 대학가요제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음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이 있는 건데 이게 조금은 그 어떤 대중성이라는 영역에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스스로 이미 좀 한계 지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애초에 제가 설정해 놨다기보다는 사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설정된 어떤 경험에서 오는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제 음악을 안 듣거든요. 네, 저는 1차 목표가 친구들 플레이리스트에 제 노래를 넣는 건데 친구들은 정직해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한 번 듣고 사실 다 듣지도 않아요. 한 1분 정도 듣고 좋네 하고 이어폰을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짜잘짜잘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나는 저기 속할 수 없나 보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곡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변명처럼 음악을 할 때라 완성도나 어쨌든 정말 좋을 결과물이 아닌데도 그냥 이쯤 하면 됐지 뭐 이쯤 하면 취미로 했다 그러면 칭찬 받을 거야 하고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는 다시는 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이 되게 담겨 있는 그런 앨범인데 너무 아끼는 곡들이라서 다시 좀 잘 만들고 싶은 생각에 허니 방영 직전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막 진짜 아셨나 봐요. 네? 본인이 이렇게 네? 할 줄 알고 약간 흑역사를 자체.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1라운드 때 왜냐면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1라운드는 내가 한번 적어도 웃긴 캐릭터로는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적어도 5분은 나오겠구나. 그러면 음원 사이트에 빨리 내려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네, 물론 제가 잘 만들면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어설픈, 저도 누군가의 음악을 초기작을 아끼는데 그걸 새로 다시 만들었을 때 아쉬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제가 그래서 아쉬우니까 유튜브에는 지우지 않고 냅뒀고요. 그냥 음원 사이트는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낼 생각으로 지웠습니다. 장르가 30%. 근데 저는 모든 가수가 다 본인이 장르라고 생각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음악은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거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르가 30%라는 말은 인간 이승윤을 좋게 봐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과했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등장했을 때의 느낌이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제2의 서태지 막 이러셔가지고, 그건 좀 많이 부담이고요. 저는 그냥 이승윤으로 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을 했던 씬에서도 배 아픈 가수분들이 진짜 많고요. 왜냐면, 저는 정석이 아니에요. 보컬을 배운 적도 없고 기타를 배운 적도 없고 작곡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못한다고 막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홍일이 형이랑 저랑 통하는 지점은 어떤 정석 뭔가 매체에 나오는 분들 혹은 오디션에 적합한 가수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희는 절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배 아프고 되게.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 무렵에 갑자기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를 좀 이제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쪼잔뱅이 맞거든요. 네. 저 이무진 보면 배 아파요. 너무 잘해. 네. 전 쪼잔뱅이가 맞습니다. 저는 일단 브리팝을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리고 제 세대를 관통했던 뮤지션은 이적님, 그리고 요즘에 힙합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고마워하셨을지 아니면 가짜않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적님 왕팬이고요. 싱어송라이터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명 가수가 아닐 경우에 남성 싱어송라이터는 어느 행사에 가도 이정님의 대타를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주세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님을 진짜 너무너무 그분의 음악 세계를 사랑하는데도 그 쪼잔뱅이라서 절대 안 불렀어요. 행사 다닐 때. 불러달라고 하실 때도. 근데 이승윤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무대에서 이정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서 이건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이 남달랐던 무대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나는 음악인이야 이렇게 삶을 산 건 2017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 계속 힘들었습니다. 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욕망 두 가지의 충돌, 그 모순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스스로가 막 유명 인사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좀 원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귀찮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노래는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창작자고, 그리고 저도 명곡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이 두 개의 욕망이 되게 모순된 거라서 요거를 같이 갈 방법을 제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지만, 아, 결국에는 이름을 알리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17년도부터 싱어게인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음악 생활은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었고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들이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아,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풀어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싱어게인에 진짜 감사하는 점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를 작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편곡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몰랐어요. 비결 이런 거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왜냐면 제 노래는 편곡을 좀 대충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좀 지쳐서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싱어게인은 진짜 열심히 편곡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 그리고 나에게 편곡이라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가 감사합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음. 네. 한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좀 최대한 그냥 다른 표현을 써보자 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호불호의 영역인데, 쉽게 읽히는 가사가 또 훌륭한 지점이 있고, 한번 꼬아서 쓴 가사가 또 훌륭한 지점이 있고 한데, 저는 약간 이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문장이라도 이렇게 한번 돌려 쓰는 편이고요. 아직 작사로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장르라는 게 사실, 장르라는 어떤 명칭의 역사가 음악인 창작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얼터너티브 락이요, 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붙여주신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르를 잘 몰라요. 제가 락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막 얼터너티브, 뭐 펑크 막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듣는 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할 수 없는 건 있어요. 트로트 그리고 정말 정통 발라드 이거는 제가 피지컬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외의 거는 다 건드려 보고 싶다. 근데 제가 좀 슬픔이 많은 쪽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들의 슬픔을 좀 잘 느끼는 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 감정이나 제 성취나 제 실패를 좀 멀리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이 좀 일희일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근데 싱어게인이 저한테 주신 점은 저의 일희일비에 제가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전 칭찬을 받았다고 막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슬플 때 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단 무대 이후의 말씀, 막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제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라는 경험이 되게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노래가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다작쟁이라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아직 파악이 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저는 조금 이 정도 범위만 염두한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잘 전달해 드릴지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그때 준비했던 노래들을 다 내긴 낼 거고요. 죽기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보다 이름이라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훨씬 더 멀리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저는 진짜 명곡이라는 걸 한번 써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제 이름 앞에 왔으면 좋겠는데. 명곡? 이게 많이들 안 들어주시는데, 안 듣는 노래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새벽이 빌려준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네. 대중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저는 많이 아끼는 거예요. 네? 노래를요? 노래를요? 노래를 갑자기 목도 안 풀고 왔는데. 어우, 뭐 하지? 제 노래를 안 부른 지 반년이 넘어가지고 내 머리가 북적해져 난 그대 거야 땀이 피어도록 눈이 빠지도록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방금은 그냥 다 썼다고 뻥치고 오래오래 제가 연금처럼 쓰려고. 되게 부담드렸네요. 네. 원래 그런 게 약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담을 주셨으니까 저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따라할게요.
이런 겁니다.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너무 고음. 할 수 있어요. 아예 다 해주셔야 돼요. 나 그러면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말 거예요, 저도. 네, 다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네. 멈춰있는 시간 위에 노래를 부르자. 고장이 난 시계 속에 24시간을 되찾자. 번져있는 잉크 위에 아침 햇살을 담아 건져 올릴 하루를 담담히 써내려 가보자. 의미를 알지 못할 하루 속에 의미를 알지 못한 시간, 탓의 용기를 담지 못한 순간들에게 사과해야지. 이젠 다가가야지. 숨을 쉬어 그리고 내뱉어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야. 제 노래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제 상황은 여러 가지 다짐을 어그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어쨌든 상황이 됐으니까요. 담담하게 다짐하고 담담하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골라봤습니다.